네,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봄이 되면서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 또 이런 날씨에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죠?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골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소아 골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봄에 좀 더 많이 다치는 편이죠?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 끝나고 예. 네네.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은 그 야외 활동이나 학교 그 운동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많이 다치게 되는데 그 1년에 그 100명의 소아 중에 예. 2명이 골절 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 오. 많이 다치는 거죠. 네.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그 태어나서 만 15세까지를 우리가 소아라고 하는데 네. 그 15년 동안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42%, 여자인 경우에는 27%가 골절을 당한다고 하니까 네. 뭐 아주 흔한 그 사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왜 유독 다치는 부위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위가 골절이 잘 되는 부위일까요? 잠깐 그 도표를 잠깐 예. 보실까요? 가장 흔한 골절은 손목이거든요. 손목인데 손목은 단순한 그 뼈의 골절 이외에도 그 손목에는 가까운 부위에 그 성장판이 있거든요. 성장판을 동반한 그 손목 골절이 한 23%,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가장 흔하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손가락이나 손 같은데 이것들은 이제 어디 끼거나 뭐에 떨어져서 이제 맞아서 대부분 골절이 되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팔꿈치 골절도 비교적 흔한 골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뭐 이제 쇄골이나 뭐 다리뼈 같은 데가 골절이 그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뼈가 덜 자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보다 좀 약할 텐데 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골절이 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보다는요. 네. 어떤가요? 그 아무래도 그 소아의 어린애들한테 생기는 골절은 어른보다 좀 더 그 위험성에 그 덜 노출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설명을 제가 네. 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뼈가 그 유연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 같이 그 골절이 됐을 때 우리 엿가락 부러지듯이 이렇게 뚝뚝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부분적으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애들은 그 뼈가 그 골막이 두껍고 골모세포가 있기 때문에 뼈가 골절이 돼도 또 잘 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거 이외에도 뼈가 그 대부분 이제 골절이 되면은 어른들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게 어긋나서부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상에 가깝게 그 만들어지는 예. 리모델링 되는 그런 그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관절 주위의 골절인 경우에는 네. 좀 위험성이 그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나 골막이 그 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치면은 인대 파열이 된다면은 어린이들은 골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충격에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제 그 관절 골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관절 부위에는 다 어린아이들은 그 성장판이 있는데 성장판이 뼈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성장판이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근데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은 그 다친 부위에 뼈가 그 자라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뼈가 이게 길이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게 되면은 짧아지거나 팔다리가 돌아가는 그런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판의 손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쪽 다리를 다쳐서 성장판에 손상을 입으면 한쪽 다리하고 자라나는 길이가 다르단 말씀이세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잠깐 그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예. 드릴게요. 네네. 성장판의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관절에는 그 뼈가 있게 되는데 그 관절 그 말단 부위에 있는 그 뼈 근처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그 우리가 성장표를 그 보인 그 그림이 되거든요. 이런 그 성장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관절에 골절이 됐을 때 흔하게 그 다치는 그 부위가 되는데 소아에 생기는 골절의 전체 한 20%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흔하고 일단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은 뼈가 안 자라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이 후유증을 그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에 있어서의 그 골절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뼈가 그렇게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기부스와 같은 아니면 그 보조기 같은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 반면에 그 예를 들어 관절을 포함한 그 골절인 경우에는 관절은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판을 포함한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뼈가 붙으려면 이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이 고정을 하려면 그 불편함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 이 소아 골절도 그 어른들과 그 고정하는 장치 깁스. 네. 똑같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요즘은 성인들, 어른들의 골절은 기부스 치료는 이제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그 잘 안 붙을 수가 있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선호하는데 어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라면은 수술을 안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기부스 치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네. 대부분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통기부스 같은 걸 이용해서 뼈가 붙을 때까지 두는데 보통 한 2달 내외 정도면은 고정 기간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깨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보호대 같은 그 기부스는 못하니까 이런 보호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절 양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관절 주위의 골절이거나 예. 성장판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뼈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안에 그 뭐 나사나 핀을 박는 이런 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아골절을 치료하다가 뭐 염증이나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나요? 흔하지는 않은데요. 네. 성인들 같이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의사 생활을 해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식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면은 제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술을 권하면은 수술을 꺼리거나 그걸 좀 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뼈가 어긋나서 붙거나 뼈가 길이가 이게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 그 가져온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 양쪽 팔이 다 다친 경우인데요. 이게 팔입니다, 팔. 보면은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아, 저대로 굳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다리 골절인데 이 경우에는 뼈가 아주 이렇게 심하게 어긋나 있는데 물론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교정이 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한 그 각 변형 자체가 다 교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런 경우 수술은 어떻게 해주시는 건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안에다 이제 철심을 박든지 뭐 이제 네. 그런 그 이제 고정을 해서 뼈를 맞춰주는 게 그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뭐 피부가 그 죽거나 이제 그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고. 뭐 이제 흔하진 않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절이 돼서 안에 그 피가 차고 살이 부게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부가 죽을 수 있는데 저런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은 그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성장판 손상됐을 때 후유증 걱정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예를 제가 예. 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판은 첫째 그 손상이 되면은 길이가 안 자라거든요. 하고 다친 쪽에가 길이가 또 안 자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건 팔꿈치 그 골절로 인한 후유증인데 대부분 팔꿈치 골절은 그 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많이 다치는데 이쪽에 보면 오른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네요. 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것은 팔꿈치 안쪽이 골절이 되면서 성장판이 돼서 그렇구나. 뼈가 안 자라니까 바깥쪽만 자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그 다리 골절인데 무릎 골절이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오른쪽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고 다리가 이거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예, 해서 성장판에 그 골절이 동반이 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해서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도 잘 하셔야겠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전문의의 그 진료 의견을 좀 충분히 따라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봄철 그 소아 골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기 리포터.